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회사 2019년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줄을 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강의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같이 줄 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줄 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기준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하나여 시설할 수 있는 고압 옥내 배선 방법은 건조한 장소, 애자 사용 공사죠. 한국전기설비규정 342.1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서 고압 옥내 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 애자 사용 공사는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2번 154 20.9kV용 변전소 변압기에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는 답은 3번 역률계가 되겠습니다. 자,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우선 변전소에 계측하는 장치, 계측 장치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특고압용 변압기에는 온도, 요것들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 보기에 역률계는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 장치는 3번 역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3번 22.9kV 특고압 가공전솔의 중성선은 다중접지를 하여야 한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몇 옴 이하인가? 단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자, 요 문제 핵심은 다중접지를 했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답은 15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32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솔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각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이게 다중접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표 333.32-1에서 정한값 이하일 것. 여기 보면 1km마다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5옴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은 300옴이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은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 두 점 간의 전이차가 몇 볼트를 넘으면 안 되는가? 답은 1번 5볼트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6.3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전압 등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 두 점 간의 전이차가 5볼트를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답은 1번 5볼트가 되고요. 요 4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요 답은 4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3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cm, 0.8m는 80cm죠?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에 보면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즉 40cm 이상일 것. 문제에서 케이블 물어봤죠? 그래서 40cm.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케이블의 이격거리보다 2배, 즉 80cm. 예, 요거까지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블이기 때문에 40cm가 정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협의 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이 경우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kN으로 한다. 인장하중. 자, 인장하중은 4.31kN.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예, 소선의 지름이 2.6mm. 안전율은 2.5.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번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용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경우 답은 2번 목주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 시가지 등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보면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던 목주가 정답이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번 중성선 다중접지 시계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가공전선로를 상부조영제 위쪽에서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답은 4번 3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내용도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자, 보면 문제에서 상부조영제라고 했죠? 상부조영제 위쪽 그리고 나전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는 3m. 그래서 답은 3m가 되겠습니다. 네, 3m.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그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 5m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3 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보면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경동선이죠. 그래서 331.12.1 고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 고압 가공 인입선은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 요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 전선에는 경동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선이죠. 그래서 이외 전선에는 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경동선이기 때문에 지름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통풍 밀폐형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1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 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통풍 밀폐형은 언급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건 통풍 밀폐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풀용, 수중조명 등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 3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4.7 누전 차단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중조명 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전격 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0볼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어떤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상별 표시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51.2 특고압 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 표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는 보기 쉬운 곳에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 상별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곳은 답은 4번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62.1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요구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 그러니까 전력 보안 통신 설비 중에 그 전화 설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는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 개폐소, 전선로 및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및 급전분소 간에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 여기 들어가 있지요. 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답은 4번입니다. 94번 6.6kV의 지중전선로의 케이블을 직류전원으로 절연 내력 시험을 하자면 시험 전압은 직류 몇 볼트인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표에 이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6kV면 7kV 이하가 되겠죠. 7kV 이하. 7kV 이하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 그래서 6.6kV. 6.6kV는 여기 문제에서 이제 볼트로 물어봤으니까 6.6kV를 볼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적용해 주고요. 여기 1.5배 하면 9,900V가 되는데 이거는 교류일 때의 시험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할 경우 시험 전압은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로 한다. 그래서 교류 시험 전압 9,900V의 2배인 19,800V가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800V. 직류 전원일 경우에는 교류로 시험 전압 값을 구한 것의 2배가 된다. 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을 시설할 때 전기 부식 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60볼트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6.3 네,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전압 등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60V 이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번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네,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자, 요거예요.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31점 전로의 절연 원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이것, 밑에서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설명하는 것들은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시험용 변압기 등의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은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시험 변압기 있죠? 얘는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이것도 역시 전로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교용 변성기 2차측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여기 있죠. 개교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여기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외의 것 2번이죠?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 저압 가공전솔로의 접지측 전선은 이외지요. 이거의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레일면상 몇 미터 이상인가?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서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6.5m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쭉 봐주시고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8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인 것인 경우에 접지 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 때에는 접지 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가? 자, 답은 3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인데 이게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을 적용했을 때는 30옴 이하로 했을 때 이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10옴 이하로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를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도체가 그 접지 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 그 피레기의 접지 저항값이 10옴 이하. 요 10옴이 요 접지 시스템의 규정에 의한 값이에요. 10옴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0옴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9번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고압 가공전선은 모두 케이블이 아니라고 한다. 답은 8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7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사이의 이격거리예요. 그 사이의 이격거리는 0.8m, 80cm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한쪽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0.4m. 그냥 고압 가공전선인데 뭐 한쪽이 케이블이던가 양쪽이 다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이상, 0.4m 이상. 그리고 요것도 하나 봐주세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좀 전에 80cm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고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고압 가공전선과 이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 뭐 전주나 뭐 철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과의 이격거리는 60cm, 0.6m. 근데 이때 그 전선이 이 지지물과 떨어져 있는 이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60cm의 반인 30cm, 0.3m 이상이 될 것.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문제에서는 고압 가공전선의 상호간,
고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80cm, 0.8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 전류에 견디어야 하는가? 답은 1.25배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0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25배.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 풀어봤는데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린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 그래서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15개 이상이면은 합격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줄쳐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암기하는 데는 하나를 오래 보고 있는 것보단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났다고 책 딱 덮지 마시고요. 81번부터 100번까지 한 4-5번 줄친 부분만 빠르게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